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자 차별 없는 배려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경남도의 정책과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해 개선과 보완 사항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진상철 경남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나오셨고요. 경남도 공공건축가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 회장님께서는 점자원고를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예. 네, 회장님,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총 회장으로서 일정이 누구보다 바빴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장총 회장으로서 가장 바빠야 하는 날이고 또 바빠야 될 달이 4월입니다. 하지만 네. 아쉽게도 원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40일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서 예.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또 작년에도 이제 7월 말경에 경남 장종 세미나실에서 네. 간단하게 기념식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다는 우리 장애인 분들과 저 역시 예. 또 아쉬움이 많았었고요. 원래는 6월 20일에 이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성대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경남도 의회에서도 장애인의 복지나 지원 관련 조례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인 만큼 해당 조례가 얼마나 우리 도민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또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발의한 성동은 도의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내용 먼저 짚어보고 다음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남도 의원 송동훈입니다. 네, 의원님 목소리가 좀 좋지 않네요.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너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로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고 또 현재 시행 중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의 날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경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시행 중인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시대적 트렌드 속에서 다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대두하는 조례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시설과 공간을 쉽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간 영유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따라서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인들도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 건축물, 도로, 공원 등 시설물 전반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서 시설물 정비라든지 새로운 건설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 경남도의 사회 약자 모두를 위한 건축물이나 또 시설물에 관한 조례네요. 오늘 경남 장총 진상철 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혹시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협회와 소통하면서 조례를 수정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애인 날을 기념하여 오늘 같은 자리에 예. 진상철 장애인 총연합 회장님과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담소도 나누며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도정활동과 코로나19의 여파도 있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진상철 회장님과 경남도와 경상남도 도의회에서도 경남도 내 장애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진상철 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분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조례 등을 도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성동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나 조례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제 주로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유형별로 서비스 편중이 좀 심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총 15개 장애 유형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체가 49%, 가장 많고, 그다음에 네. 청각이 14%, 시각 9%, 뇌병변 9%, 발달 9% 이래 해서 예. 우리가 그 등록된 장애인 수가 이런 순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인 복지관들의 어떤 서비스가 대부분 이제 발달 장애, 뭐 지체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 나머지 유형을 위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 복지관이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시각만 하더라도 전국에 15개 장애인 복지관이 예. 있는데 경남에는 유일하게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군요. 예, 예. 네, 오늘 또 성동은 도의원님께서 전화 연결을 잠시 했었는데 오늘 방송 잘 참고하셔서 꼭 이렇게 조례 안에도 내용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정책 자문단으로서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번 조례에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과 그 후속 조치로 경상남도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는 계획들은 저희 도정 자문단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되고 작년에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청 일부하고 또 다른 곳 한두 곳에 시범적으로 그 구역 공공건축 전체에다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이거 결과를 보고 성과라든지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지금 경남도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기보다 장애 비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만드는 도시 환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처럼 장애인의 날이 있는 날 이런 걸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무슨 도시의 날이라든지 예. 도민과 시민 모두 다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날 유니버설 디자인을 언급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장애인 정책 및 조례의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시해받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문장을 삽입하고 그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한테 무슨 특별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장애인, 비장애인 똑같이 받는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제가 이제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막대형 손잡이 그리고 무슨 엘리베이터, 예. 그다음에 경사로 이런 것들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비장애인들이 훨씬 저희가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굽히지 않아도 되는 이쪽에서 문 여는 세탁기, 옛날에 세탁기 문이 위에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예. 다 모두 다 장애인분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도시의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가 없도록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2018년, 19년에 경남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공급을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또 그걸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편하더라. 우리도 너무 편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어떤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취지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특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예. 장애 비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또 특수장애인들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이게 별도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뭔가 특별한 부서를 만든다거나 이러지는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경남도에서 좀 독특한 게 올해 3월에 전국 최초로 경남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성은 장애인으로서 차별받고 또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는데 예. 전국 최초로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를 통과를 했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예.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각장애인은 어떤 이동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뭐 엘리베이터 버튼에 붙여진 향균 필터는 이제 우리가 몇 층을 확인하는 그 점자를 가려버리는 예. 또 벽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뭐 출입자 명부 작성이라든지 QR 코드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우리 시각장애인은 더욱 어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고립이 가중되고 있다. 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 터치 터치 스크린. 터치 네. 스크린 방식인 비대면 키오스크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음식점, 예. 카페,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그 가게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키오스크가 뭐 예. 점자나 키패드나 아니면 음성 지원 뭐 이렇게 이어폰 단자를 뭐 갖추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 하나 주문하기도 굉장히 힘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선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19로 장애인 복지관이 줄줄이 휴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좀 큰 불편함이 있을 거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대부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이 아마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케어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일상적인 케어에 공백이 생기고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케어 공백이 길어지면서 예. 뭐 자폐 아동과 어머니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또 활동 지원사가 격리되면서 중증 장애인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예. 아직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지자체와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계층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워낙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와의 단절, 아까 잠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경남도나 장애인 유관기관에서 더 고려해 봐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세웠다고 했는데 예. 이게 회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보니까 분명히 그 유니버설 계획에서 팬데믹 상황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대체가 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회장님께서 장애 유형별 대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정보 접근성이 그냥 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이게 절박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음성 전환 바코드라는 앱이 있고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사용하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음성 전환 바코드를 통해서 출입 확인이라든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의 동거인 생활 수칙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데 예. 문제는 앱이나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냐는 이야기죠. 그 굉장히 지금 이게 낮은 이해도.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아픈 상황에 대해서 전 국민 또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런 장애인분들의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정책에서 누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지난 4월 14일 경남도에서 장애인 이제 일부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 실질적 지원, 그 다음에 경남형 자립생활 5개년 계획 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버스 보강해라, 그다음에 장애인 연수원 건립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 도에 네. 찾아서 시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경남도에서는 장애인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2019년부터 장애인 실태 조사를 끝낸 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해놨냐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해놔서 계속해서 창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의사를 표출하실 때는 이게 농성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제는 네. 정상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으로 일원화된 대화 창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어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수어 통역사가 공식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또 앞서 나온 이 감각장애인들의 불편 요소의 핵심이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감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에 절감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전국 그 장애인 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1년 4월 현재 전국 장애인 복지관은 245개소로 그중 이제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학교는 이제 전국에 12개소가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또 시각장애인 맹학교죠. 시각장애인 전문 학교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감각장애인, 시각이나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교육, 또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유진상 교수님께서도 오늘 느끼신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공공건축가로서 그리고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이제 정책을 자문했던 한 사람으로서 몰랐던 부분 너무 많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말씀하신 부분 도움 드리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감각장애인들을 위한 핀셋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상철 경남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 유진상 경남도 공공건축가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피자.